오늘 한국 사속의 사랑은 희대의 음부인가 아니면 시대의 희생양인가, 무려 40명과 통관한 유감동 이야기입니다. 유감동은 조선시대 전기의 기생, 무희 시인으로 양반 출신 부녀자였지만 남편에게 버림받은 뒤 기녀로 생활하며 여러 남성과 연애, 세종대왕 때 남자 40여 명과 간통한 죄로 처벌받은 여자입니다. 흔히 감동이라고 부르는데 검한 성부사를 지낸 유구수의 딸로 태어났으며 일찍이 기억력이 비상하였고 글을 잘 지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최준기와 결혼을 했는데 남편 최준기는 평강현감 등을 지낸 사람으로 그런 그녀가 40여 명의 남자와 간통을 한 혐의로 투옥되었습니다. 세종 9년에 일로 처음엔 5명이던 간통남이 계속 늘어나는 바람에 한 달이 넘도록 조정과 제야가 벌집 쑤신 듯 했습니다. 그녀의 간부로는 대부분 관직에 있는 자들이었고 재상들도 있었으며 유감동도 높은 신분의 분야로 그녀의 입을 통해 간통남의 이름이 사흘이 멀다고 새로운 명단이 추가 발표되었습니다. 세종실록 37권, 세종 9년 8월 17일 임신 두 번째 기사, 1427년 명선덕 2년, 응부 유감동에 대한 논의. 임금이 대원 등에게 묻기를 사원부에서 응부 유감동을 가뒀다는데 간부는 몇이나 되며 본 남편은 누구인가, 세족이 의관 집의 여자인가 하니 좌대원 김자가 대답하기를 간부는 이승 황치신 전수생 김여달 이돈 등과 같은 사람이고 기타에 몰래 간통한 사람은 이루다 기록할 수 없사오며 본 남편은 지금 평강 현감 최준기입니다. 준기가 무한 군수가 되었을 때 거느리고 가서 부임했는데 이 여자가 병을 핑계하고 먼저 서울에 와서는 음란한 행실을 마구함으로 준기가 이를 버렸습니다. 그 아비는 검한성 유기수이니 모두 사족입니다. 하였다. 사람들은 사족 부녀자인 유감동이 창기를 자처하며 수십 명의 상대남과 간통행각을 벌인 이유가 궁금했는데 갖가지 말들이 나돌았습니다. 원래 그런 여자가 아니라 피병길에서 납치되어 욕을 당한 것이 출발이었다고 하는데 어느 날 그녀는 김여달이란 사람한테 강간을 당했습니다. 세종실록 37권, 세종 9년 9월 16일 신축 첫 번째 기사, 1427년 명선덕 2년, 사원부에서 유감동과 그의 간부들에 대한 형벌을 정하여 아르다. 김여달은 길에서 비접하러 가는 유감동을 만나자 순찰한다고 속이고 위협하여 강간하고 드디어 음탕한 욕심을 내어 준기의 집에까지 왕래하면서 거리낌 없이 간통하다가 마침내 거느리고 도망하기까지 했으니 완악함이 비할 데가 없었습니다. 유감동은 조사의 정초로서 남편을 버리고 도망하여 거짓으로 창기라 일컬어 서울고 외방에 횡행하면서 밤낮으로 음란한 짓을 하여 추악함이 비할 데가 없으니 마땅히 크게 징계시켜 뒷사람을 감기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의 조선사회에서는 강간범인 김여달보다 그녀의 행실을 문제삼아 비난했는데 정절을 잃은 사대부 여인은 남편에게 버림받고 친정에서도 받아주지 않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결국 스스로 죽음을 택하는 것이 보통이었지만 유감동은 보통 조선의 여인들과는 달리 자신을 창기라 부르며 김여달과 애정행각을 계속했습니다. 남편 최준기가 무안군수로 나갔을 때 같이 갔다가 병을 핑계 삼아 먼저 돌아오기도 했는데 외로움을 견딜 수 없었는지 유감동은 음란한 행실을 하기 시작했고 남편은 행실을 문제 삼아 이혼을 했습니다. 남편에게 버림받고 쫓겨났으나 친정에서도 받아주지 않았는데 이혼 후 감동은 기녀로 생활하였고 자신을 강간한 김여달과도 계속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유감동과 관계했던 남자는 김여달, 이승 황치신 유강 전수생, 이돈 등 40명이 넘었으며 그 대부분이 양반이었다고 합니다. 워낙 그 숫자가 많다 보니 그녀를 보는 시선이 곱지 않았는데 행실이 나빠 남편에게 버림받았으며 남편을 배신한 파렴치한이라고도 했습니다. 간통남의 새로운 명단이 발표될 때마다 국왕세종은 어떻게 다 기억하는지 신기할 따름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감동의 진술에만 의존하자 감찰 윤수미는 애정의 농도에 따라 그녀가 숨기는 남자가 있을 수 있다며 간부를 직접 조사하자면서 사건의 판을 키우려고 했습니다. 세종실록에 따르면 감동과 관계했던 남자는 40명이 넘었으며 그 대부분이 양반이었는데 간통의 경과나 상대 남성에 대한 치죄보다는 간통한 여인 감동을 어떻게 치죄하느냐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세종이 직접 의금부에 와서 친국을 했는데 전직 영의정부터 노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인물들의 이름이 언급되자 세종은 더 이상 언급 말라며 장형만 가했습니다. 유감동은 기녀로 생활했지만 공식 신분은 양반이라 간통을 벌여 풍속을 물러나게 한 유감동과 그의 간부들에 대해 벌을 내리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조선의 법률에 따르면 양반 부녀자와 간통한 남자는 극형으로 다스렸으나 유감동과 관계를 맺은 사람 가운데는 조선의 국가공신의 아들들까지 끼어 있어 형량을 결정하기 곤란했습니다. 조정에서는 죽이자는 사람들과 봐주자는 사람들로 의견이 갈리었는데 조정은 유감동과 성관계를 맺은 남성들에게는 장형이나 파직 정도의 가벼운 처벌을 내렸습니다. 세종실록 37권, 세종 9년 8월 22일의 네 번째 기사, 1427년 명선덕 2년, 유감동과 그의 간부들을 추국하는 것에 대해 논의하다. 사헌부에서 계하기를 유감동의 간부로서 총재정효문, 상호군 이효량, 해주 판관 오할로, 전도사 이곡, 수정장 장치, 안자장 최문숭, 은장 이성, 전호군 전유성, 행수 변상동 등이 더 나타났으니 청하건대 직접을 회수하고 잡아와서 국문하고 또 후에도 더 나타나는 사람이 있으면 또한 뒤따라 곧 직접을 회수하고 잡아와서 국문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르게 하되 효문과 효량은 일단 직접은 회수하지 말고 잡아오게만 하고 후에 나타난 사람은 또한 모두 계달하게 하니 김종서가 아뢰기를 효문의 범죄는 비록 사죄 전에 있었지만 그의 숙부정탁이 간통했는데 이를 알면서도 고의로 범했으니 죄가 강상에 관계되므로 내버려 둘 수 없으며 효량은 최중기에 매보이면서 간통했으니 두 사람의 행실이 짐승과 같으니 모름지기 추궁하여 다스리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 여자를 더 추국할 필요가 없다. 이미 간부가 10수명이 나타났고 또 재상도 끼어 있으므로 이래 대체는 벌써 다 이루어졌으니 이것을 가지고 죄를 결단해도 될 것이다. 다시 더 추국한다 하더라도 이 여자가 어떻게 능히 다 기억하겠는가. 효문은 알지 못하고 간통했다고 말하고 또 공신의 아들로서 사죄 전의 일이니 다시 추국하지 말라 하였다. 유감동과 통정한 간부들의 죄는 몇 가지 조건에 의해 그 경중이 정해졌는데 감동의 신분을 알고 있었는지가 가장 중요해 사족 부녀인 줄 알고 간통한 것은 지배층에 대한 도전이라 죄가 가중되었습니다. 반대로 감동을 창기로 알고 간통한 경우에는 간부의 죄가 경감되어 대부분의 간부는 감동이 창기인 줄 알았다고 진술했지만 감동은 간부들의 진술을 일일이 바로잡았다고 합니다. 최종 변론에서 진술을 번복하기도 하는데 자신의 부모가 여러 번 사람을 보내 황치신 전수생, 배상동 세 사람에 대해서는 그녀의 신분을 몰랐던 것으로 하라고 부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황치신은 정승황이의 아들이고 전수생과 배상동은 개국공신의 아들인데 간통남을 구원하는데 국가 권력이 개입한 것입니다. 사건이 공론화된 지 한 달 후 유감동과 간부들의 형벌이 정해졌는데 유감동은 변방의 관비로 보내기로 해 목숨은 건졌으며 아버지 유기수와 그의 일족들도 끌려와 곤장을 맞고 유기수는 파직을 당했습니다. 사헌부는 유감동의 죄가 중한 만큼 교수형을 처할 것을 주장했지만 세종은 변방으로 귀양 보내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결국 감동은 남편을 배반하고 도망하여 개가한자에 해당하는 벌을 받았는데 구체적 최중기와 부부로 살 적에 남편과 함께 자다가 소변을 본다는 핑계로 달아나 기묘달에게 갔다고 했습니다. 감동과 간통한 40여 명 가운데 20명이 처벌을 받았는데 감동이 음녀라는 이유로 먹물로 죄명을 문신으로 새기는 형벌인 자자형 및 곤장, 태형, 외방무처, 파면 등 가벼운 처벌을 받았습니다. 다만 비접하러 가던 유감동을 강간 폭행 위협 공갈한 기묘달에 대해서는 추후에 자주 극형 또는 중형을 청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간통남들은 여자의 신분을 알았는가를 기준으로 이혼녀와의 간통은 곤장 80대, 창기와의 간통은 곤장 60대로 정해졌고 관직자의 직첩은 회수되었습니다. 그런데 두세 번 해가 바뀌자 간통남들이 하나둘 관직으로 복귀하는데 곤장 80대를 맞은 황치신은 관찰사와 참판 등에 제수되었습니다. 고모부 이효례의 간통녀인 줄 알고도 간통하여 금수로 취급된 권격은 국왕 세종과 사돈이 되었고
숙부의 간통녀인 줄 알면서 간통한 정규무는 중추원부사에 올랐습니다. 여기서 그녀의 진술이 아니면 드러나지 않았을 남자들의 정체를 일일이 밝힌 감동에 저희가 궁금해지는데 간통남의 숫자가 많아질수록 자신의 입지는 불리해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50년 후에 감동과 유사한 사례를 남긴 박어우르동은 그 부모가 간부들을 다 말하지 말고 술을 줄이라고 조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술을 줄였던 박어우르동은 극형을 당했고 판을 제대로 키운 유감동은 극형을 면한 것을 보면 판을 키운 것이 유감동에게는 도움이 된 것으로도 보입니다. 유감동에 대한 이후의 기록은 세종 10년인 1428년 윤달 4월 1일 천역을 면제하여 먼 지방에 안치하였다는 기록이 마지막으로 그 이후의 생애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지은 시와 작품들은 음부의 작품이라 하여 인멸되거나 실전되어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녀에 대해서는 규범을 거부한 조선 여성의 한 사람으로 평가됐는데 불륜, 간통을 일으킨 범죄자라는 주장과 성리학적 도덕주의에 의한 희생양이라는 시각이 양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부터는 그녀를 피해자로 인식하는 견해가 대두되고 있는데 반면 동시대 여성인 양녕대군의 딸 이구지 현주와 왕족 태강수의 전 부인이었던 어우동 등은 사형을 당했습니다. 이것을 보아 유감동은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은 셈인데 유교사회가 무르익지 않은 조선 초기의 성풍속도를 단적으로 말해주는 사건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유감동이 관계한 남성의 숫자도 유감동이 유부녀이고 상대가 고위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당국이 발표한 39명보다 더 많아 100명에 달했을 것이라는 추정도 있습니다. 오늘 한국 사속의 사랑은 희대의 음부인가 아니면 시대의 희생양인가 무려 40명과 통관한 유감동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